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토론입니다. 청주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특례시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를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요. 이 개정 법률안이 지난주 새로 개원한 21대 국회로 넘어가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청원군과 통합한 뒤에 인구 84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행정 수요도 폭증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행정 권한은 인구 10만의 소도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불붙기 시작한 특례시 논란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충청대 남기현 교수, 청주시의회 김미자 의원, 청주시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지금 이제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일단 특례시 자체라는 게 조금 친숙하지 않은 말이기도 하고요. 이 특례시에 관한 법률은 이번에 처음 발의된 건 아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다가 폐기가 되고 이번에 개정이 돼서 다시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자, 일단 특례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개정안에 이렇게 발의가 된 건지, 또 이 특례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특례시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는 사항입니다. 네.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된 정부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만 이상 되는 대도시만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와 전주시, 성남시 등은 인구수만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행정수요나 국가균형발전을 같이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하고 국회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근본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인구 50만 이상의 중에서 행정수요나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영됐다고 하는 겁니다. 청주시와 전주시, 성남시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근본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주시가 특례시가 될 이제 그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네. 일단 특례시라는 게 좀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행정구역의 계층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거든요. 네, 청주시가 기초자치단체고, 네, 그렇습니다. 충청북도가 광역자치단체인데, 그래서 이제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도가 이제 광역자치단체이거든요. 네. 광역시하고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바로 이제 시군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과거의 어떤 그 행정구역 설정 기준이나 원칙의 기준에는 인구 100만 이상을 광역시로 한다라고 이제 정해서 네. 전국에 광역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는 시대의 특화상 도심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서 자치단체를 운영하면 더 효율성이 높을 거다 해가지고 끄집어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인구 100만을 넘는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치단체를 광역시를 승격시켜주면은 주변 기초자치단체와 또 기존의 그 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속해 있는 도와 광역자치단체 간에 이게 괴리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이제 우리나라는 광역시는 없다. 이런 기본적인 정책으로 이제 일관해서 그러면은 인구 100만 도시에 부여되는 광역시에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에게는 그런 혜택이 덜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군에도 시에도 좀 정부의 혜택을 부여해서 그 지역 주민과 어떤 그 행정이 좀 원활하게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광역시라고는 못하고 특례시라는 특별히 그 규정을 둬서 이렇게 인구가 많고 이런 지역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준 부담도 행정의 그 자치권이나 재량권이나 또 재정권이나 이런 걸 또 부여해서 거기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광역시와 그 기존의 시군의 그 어떤 특례시와의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겠다. 네. 이제 그런 정책에 따라서 이제 과거로 말하면 광역시에 비례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그 지원을 하자는 측면에서 특례시라는 용어를 쓴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럼 특례시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100만 이상의 그런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정 수요라든가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 그 2019년 4월에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인구 100만 4개 도시 외에도 어떤 행정 수요나 또 그리고 모든 그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피력을 제가 했는데요. 네. 그 후 청주시는 이제 지속적으로 정치권과 그 중앙 정부를 설득한 끝에 인구 50만 이상도 특례시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주시의 인구가 87만이잖아요. 지금 85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청주시도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근데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현재 인구 100만이 넘지만 광역시가 아닌 도시들도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도시들은 무조건 특례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요거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5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행정 수요나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그러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기준과 선정 기준하고 절차 등을 좀 명시해야 됩니다. 법이 통과돼야 되고 법이 통과되면은 또 시행령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법 통과와 시행령 통과의 절차는 남아 있다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국회의원 회기 중에 제시됐던 특례시의 경우는 인구 100만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이고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내므로써 그 인구 100만하고 95만하고 80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제 이런 관점 또 이제 지방 수도권 도시의 어떤 기능과 역할 국가의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의 어떤 지역 중심의 도시를 창출하려면은 인구 기준을 그렇게 꽉 할 수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부터 이제 정하도록 해놓고 구체적인 사안은 정부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상황 속에서는 지난 연도에는 한 6, 7개 자치단체가 특례시 되는 걸로 하면은 대강의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텐데 인구 이제 50만 이상 하다 보니까 대상이 더 많아졌죠. 이제 많아지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특례시가 되는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주변 지역과 관계 또 그런 시가 포함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그 기능하고는 또 차별화가 돼가지고. 분쟁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볼 텐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그 이제 특례시 지정이 이제 된다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뭐 혜택이나 권한이 있는지는 아직 안 나왔고 통과가 된 후에 그 시행령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이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례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이냐도 아직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특례시로 청주시가 지정이 되면 만약에 됐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점이 좋아질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당연히 아직 행안부에서도 명문화된 특례 규정은 없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면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받고 있는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특례 예외에 추가로 다 특례를 주겠다. 이렇게 명시가 아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바라고 있는 거는 현재도 이제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21층 이상 50층 이하 건축에 대한 허가권, 또 택지개발 지정권, 도시재정 및 촉진지구 지정권, 지방연구원 설립 등 특례를 현재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특례시 특수성을 인정해서 그 위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특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주시에서 바라는 거는 그런 특례가 결국은 행정에 대한 자율권 이런 측면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이런 것을 보다 자유롭게 실시함으로써 우리 시의 특색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어떤 특례가 구체적으로 주어질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네. 지금 몇 가지를 예상을 해줬는데 네. 좀 어떤 점들이 좀 좋아질까요? 아무래도 그 네. 도시 이미지가 네.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행정 서비스가 아무래도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당장 어떤 이제 특례시로 지정이 된다 해도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별법도 이제 통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100만 이상의 특례시가 주어지는 그 역할, 그 이제 이상으로 그 특례시가 지정이 되면 그 혜택을 받을 거고요. 네. 그래서 된다라면 여러 가지로 어떤 시너지 효과도 많을 거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앞서서 뭐 택지 개발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권한이 좀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 어떤 게 좋아지는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기존에 이제 예측을 하다 보면은 특례시의 위상과 역할이 광역시 수준의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광역시에서 광역 시민들한테 이렇게 행정 서비스하는 그 역할과 내용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많은 자치단체에서 특례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특례시가 가지는 것은 도와 중앙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 분권 자율권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지. 거꾸로 주변 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칫도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역 편향 발전, 쏠림 현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현상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가지고 그야말로 이런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이건 특례시건 광역시건 도간에 실제 주민과 가장 일선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국가의 그 권한을 다 부여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조정 통제권만 가지고 중앙정부는 지원권을 가져서 주민과 가장 일선에 있는 시군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네. 이제 지금 인구 3만 도시하고 인구 85만 청주시하고 똑같은 물론 이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어떤 그 특례 보장 같은 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청주청원 통합할 때 약 42개의 자치권을 청원군 주민들은 충청북도가 대행을 하고 청주시는 청주시가 직접 수행을 한다. 네. 그러니까 자치권을 시민이 직접 그 납세 권한자인 시민이 직접 권한을 가지고 정책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구조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특례시 같은 경우는 쉽게 표현하면은 충청북도에서 결정해야 될 일을 청주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청주시가 85만인데 실제적으로 청주시 도시 미래계획이나 무슨 각종 연구조사를 하더라도 충청북도 연구원에다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청주시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례시가 되면은 이런 청주 연구원이 생김으로써 그야말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연구원도 만들 수 있고. 네, 이제 또 어떤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런 걸 강조하는데 뭐냐면은 부시장을 2명을 둘 수가 있어요. 네. 부시장 2명 둘 수 있고 공무원도 일부 이제 늘어나고 이건 뭐 이제 업무 인력도 확대되고. 기능이 늘어나니까 당연하게 조직도 늘어나고 거기서 일할 공무원도 늘어나고 또 그 조직 기능이 늘어났으니까 교부세 과정 속에서 정부에서 예산도 많이 부여하고 또 이제 좀 도세의 경우를 일부 특례시로 이제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게 주게 되면은 지금 그 성남시라든가 창원시라든가 여타에서 이제 그 조사하고 예측한 걸로 바라면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세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청주 시민이 더 내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제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청주시가 공룡이 되고 주변 지역 도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 낮아지니까 다른 시군과의 어떤 그 역학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또 이제 우려점도 같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좀 우려를 해야겠군요. 네, 네. 그 외에 또 어떤? 근데 저희들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좀 레벨의 차이는 있는데 네. 저희들은 어떤 재정권의 독립 뭐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청주시에서는 행정에 대한 자율성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재정권까지 문제가 된다, 독립까지 한다고 하면은 네. 충청북도라는 도하고의 관계도 있고 네. 또 이제 그런 데가 뭐 4대 도시 100만 이상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데가 빠져나와 버리면은 도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청주시장은 재정권보다는 행정의 자율성 여기에 중점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행정의 자율성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싶은 거지 네. 도하고 어떤 마찰이나 뭐 이런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하려면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많았죠. 지금까지도 충청북도에서도 청주시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고 대부분 다 인정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청주시만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정책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겸손한 말씀이시고요. 특례시가 법제화가 되고 네.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은 그 시행령에 뭐를 담겠습니까? 특례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담잖아요. 담게 되면은 이제 지금 행정의 자율성, 청주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늘어나면은 네. 거기에 걸맞게 사람도 필요하죠. 네. 그럼 이제 조직이 늘어나야 되고, 조직 속에 이제 일하려면 공무원도 늘어나야 되고, 또, 재원을 당연히 권한을 이양했는데 그 재원을 그냥 재원은 갖고, 그 특례시로 재원 안 주면은 특례시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 이제, 지금 특례시를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서로 광역자치단체와의 어떤 그 갈등 구조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마 그래서 이제 그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 중앙정부가 이런 거 관련해서 잘 고민을 아마도 제가 원래는 국회에서 이게 정리가 됐어야 되죠. 네네. 관계법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걸 쏙 빼고서 또 정부로 넘겼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 국회가 어느 구성인자들입니까? 이 특례시 관련해 전국의 그 시군에서 뽑힌 시군의 대표들이 국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부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대강의안만 결정해주고 이건 그 행정안전부로 이제 바톤을 넘긴 건데 어찌됐든 이건 잘하자고 하는 일이죠. 실제 지역의 특성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역할도 만들어지고 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존에 뭐 50의 혜택이 부여된다면은 70~80%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지원 체제를 좀 변환하자는 거니까 네. 뭐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 더 이렇게 첨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도내 타시군의 영향력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청주시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만약에 우리한테 더 권한이 주어지면은 당연히 우리에 맞게끔 성장할 것입니다. 근데 그 성장도 동반 성장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만 성장하고 뭐 다른데 옆에 있는 도시군 죽어라 이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하고 반드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도하고 해서 중앙에다 요구를 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그런 특례시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청주시가 그러면은 좀 특례시가 된다면 뭐 어떤 부분이 좋아질까요? 뭐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가 원래 이제 이게 지역 불균형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수도권과 이제 비수도권의 어떤 이제 지방으로서의 어떤 이렇게 받지 못한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그 네.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행정 수요로 이제 청주시가 어떤 청주청원의 통합, 주민 자율로 이루어진 청주청원 통합이 된 청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행정 수요는 정말 100만 이상의 그런 특례시보다도 그 이상으로도 행정 수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자율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네. 저희 청주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도 어떤 행복한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며 또 어떤 그 도시의 또 브랜드 이미지 그것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네. 그 이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충청북도의 시군과 같이 이제 청주시도 발전하고 같이 상생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님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필연적으로 뭐 충청북도의 어떤 뭐 그런 어떤 뭐 세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시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든지 그런 걸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는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청주시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에 있어서 내심 뭐 크게 환영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늘 이제 광역자 네. 이제 우리나라 전반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중앙 권력의 지방 분권을 얘기할 때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가 도로 떨궈주면은 도에서 이제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의 기능이 도와 도의 기능이 시군으로 이제 떨궈져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시군의 자치단체장의 어떤 기능과 역할도 지방의회에 이렇게 분산을 시켜주고 그럼 지방의원은 누가 통제하냐? 직접 납세 주권자인 유권자가 이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 도를 이제 통제를 해서 네. 결국 주민과 가장 일선에 있는 그런 그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이제 자치분권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놓고 보면은 중앙정부가 어떤 기능을 지방정부로 주면서 인력을 같이 넘겨주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재정도 같이 넘겨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치단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일거리만 넘어오고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줘라 이제 이러는 거죠. 네.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 지방 분권에 관계돼 가지고 그 총괄이양법을 지방 기능 이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기능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지방정부로 넘겨줬을 때 이 예산이 몇천억이 지방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 썼던 그 인력이 지방으로 와야 되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정부가 늘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특례시를 요구하는 것은 대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더 이양하자는 기조에서 역할을 해서 지방 분권에 지역의 균형 발전에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 각 시군의 광역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전라북도하고 강원도하고 우리 충청북도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춘천시가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인구가 50만이 안 되더라도 나는 특례시 적용을 한다면은 최소한 다른 성남이나 또 수원이나 용인이나 창원 이렇게 인구 많은 데보담도 지방 수도권 도시에 특례시를 저는 줘야 된다고 작년에도 제가 그 토론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방 특례시는 광역시, 특례시, 특별자치도 이것은 그 중앙 권력에서 지방 분권하면서 지방 단위의 지방 수도권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해놔야 국가 정체적인 측면에서 균형 발전의 핵을 이룬다. 우선은 이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특례시가 돼가지고 청주시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주변 지역과 충청북도와 어떻게 하면은 협치하고 상생하나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직 뭐 정확하게 특례시가 됐을 때 뭐 청주시가 어떤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특혜와 뭐 권한이 생기는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예상 이렇게 예, 좋아질 예. 것이다라는 걸 기존의 이제 자료를 보고 예상을 지금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하는 말이 특례시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름만 바뀌는 것이다. 뭐 행정재정적인 권한은 크게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런가요? 봤습니다. 네. 봤는데 일단은 그럼 무늬만 특례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령에 네네. 지방자치법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법령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특례를 고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있는 건 아니다. 예. 법령에 아예 명시가 됐다. 아니 이제 지방자치법에 그게 194조인가요? 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유형인가 뭘 정리해 놓은 규정이 있는데 거기 현재는 이제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또 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도하고 시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특례시 명칭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 지방자치법 바뀌어지고 그 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 특례시가 광역시가 하는 일 기능 다 돼 있고 시군이 하는 일 다 정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례시의 어떤 역할과 기능도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과 그 특례시의 역할이 이제 정리되는 거죠. 그러면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지금 청주시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청주 특례시가 되는 건가요? 부를 때? 만약에 되게 되면? 그 지위만 인정할지 명칭을 바꿀지는 그건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제 자치단체 계층 구조에 대한 명칭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청주시 특례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청주 특례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광역시 뭐 이렇게 광역시 저기 하듯이. 특별자치시처럼 청주시 특례시. 자, 현재 전국의 10여 개 도시에서 특례시, 청주를 포함해서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그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선정 요건은 이제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마련돼야 알겠지만은 개정안에 명시된 게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각각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행정수요 측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행정수요 측면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볼 때는 기준권비 이제 산정의 기초 자료인 면적, 주간 인구수, 사업체수 뭐 이런 행정 수요를 먼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으로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도청 소재 등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면은 청주시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현재 청주시가 그 전주도 지금 특례시 지정을 노력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성남도 그렇고요. 성남과 함께 좀 특례시 지정 1순위로 꼽히고 있긴 한데 그러면 그 이번에 만약에 특례시가 그 지금 도전하고 있는 여러 개 도시 중에서 몇 군데 정도가 될 확률이 있는 건가요? 그건 예측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50만 이상 도시가 아마 22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고 각각의 특색이 있고 각각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좀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 청주시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청주시에서는 지난 국회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주시, 성남시하고 공주에서 그때도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그러면서 정부를 찾아가고 국회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특례시의 지정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공조 내지는 협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통과될 때까지 통과되고서도 시행령이 마련될 때까지도 계속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법령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공조해 주셨고 같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요구해서 그런 것이 통과될 수 있게끔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는데 도움 요청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청주시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거의 만약에 통과가 되면 특례시는 뭐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반응? 근데 저희들은 확실할 걸로 보여지지만은 일단은 지방자치법이 특례시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전반을 다 개정하는 전부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특례시만 이렇게 통과되는 것 같으면 뭐 금방 되겠지만은 지방자치법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이 통과돼야 그 다음에 청주시가 된다 안 된다.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청주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측면에서 행정 수요 측면하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당연히 청주시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0대에 이제 상정이 됐다가 결국은 폐기됐거든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거의 그 통합 민주당 내에서는 뭐 거의 그 찬성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아마 이제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특히 이제 아마 요 특례시 관련해 가지고 일부 우리 청주시나 전주시나 일부 자치단체에 소속된 그 국회의원들은 너무 이제 인구 100만하고만 가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완화시켜 놓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제 대체적으로 통과가 되면은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그거의 모법의 기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만들 때 특례시의 어떤 설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그 권한에 대해서 이제 부여되는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은 아마 전국에 이제 응모를 해가지고 적정한 합리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구 100만 도시 네. 하면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여기 이미 이제 100만이 넘었으니까 이 시의 경우에는 뭐 특별한 높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모든 그 정부의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인구로만 계산합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유권자의 기준이고 네. 주권의 어떤 그 역할, 국민 개개인의 주권이 있다는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인구를 굉장히 따지는 거죠. 네. 또 사실 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정책 과정 속에서 인구 변수라는 것은 제1의 변수일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꼭 행정구역을 설정할 때도 그렇고 꼭 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세 또 그 역량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 또 지역의 어떤 통합성 지역의 균형 발전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행정 수요적인 측면, 공급의 효율성 측면 이런 것도 이제 함께 놓고 본다면은 네. 청주시는 뭐 당연하게 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 큰 변수가 지금 그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네. 도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시가 없는 데가 우리 지역밖에 없어. 우리 지역 또 전주, 강원 이런 지역은 네. 당연히 한 개씩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특례시 지정을 받아야 우리 청주시는 뭐 당연히 종합적으로 했을 때 들어갈 것 같다. 지정이 돼야만.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지역의 균형 발전의 상징 정책이라고 본다면은 강원도에도 하나 정도는 해주는 것도 좀 균형 발전 상생하는 개념에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이제 곳곳에 그 네. 특례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의원님께서도 이제 지난달에 청주시의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청주시 특례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청주시의 가능성을 높게 보십니까?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주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지금 좋고요.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돕고자. 그래서 물론 먼저 지역사회와 또 이제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 정치권에서도 서로 이렇게 협력이 돼야지만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네. 시민들도 굉장히 이렇게 호응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꼭 돼야만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5분 발언을 하게 된 거는 이 중부권의 핵심 도시가 청주잖아요. 네. 더더구나 이제 청주청원이 또 이제 우리 주민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통합된 도시로서 도시 행정과 또 이렇게 농촌 행정이 이렇게 복합된 그런 이렇게 출범 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이렇게 지방 우리 청주가 발전이 돼야만 네. 어떤 전체적인 국가 균형 발전도 될 테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발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청주시가 꼭 특례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제 5분 발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마침 이제 그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이제 그 전부 개정될 예정이어서 그 청주시 입장에서는 기회잖아요. 뭐든 이렇게 뭐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듯이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이번에 이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지정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청주시가 특례시가 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국가 균형 발전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그 의미가 있을까요? 기여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국가 균형 발전이면은 우리 과장님이 당연히 우리 청주시는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볼 때도 아까 저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점 도시가 조금씩은 필요하다. 그 거점 도시 중에 하나가 청주시, 뭐 전주시, 뭐 춘천시 이렇게 듯이 그렇게 수도권만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예각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 성장해야 그 균형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의 아예 핵심 축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특례시가 그 균형 발전에 좀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네. 이제 국가의 기능을 지역에 역량 있게 실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있고, 네. 쉽게 보면은 우리 충청남도, 우리 충청권이 4개 충청권이지 않습니까? 저 광역자치단체가. 네. 근데 옛날에는 충남하고 충북에서 1대1이었는데 지금 3대1이 되다시피 이제 뭐 세종시가 그렇지 않고 충남만 보더라도 대전 충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전 충남 충북인데 뭐 결정적인 현안할 때는 대전하고 충남하고 붙고 충북하고 붙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전체의 어떤 그 도시계획을 한다랄지 국가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입안한다라고 할지 이런 것들도 지방 수도권 도시의 어떤 핵을 이렇게 충청북도와 청주시 이렇게 하나의 더 변수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지금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심스러우니까 도에 대해 조심스러우니까 이제 말씀 잘 하시는데 네. 행정권과 재정권의 획기적으로 전환이 오지 않으면 특례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청주시에서 대규모 개발을 해서 지역의 어떤 플러스 효과를 공급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도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통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권한을 특례시한테 준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지방연구원도 특례시 줄 수 있고, 네. 중요한 택지 개발에 있어서 또 아파트 또 층수, 건물 층수의 구도 제한이나 층수 높이 같은 것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게 질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 청주시에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뭐 도시개발이 꼭 그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네. 이런 그 자율권이 지방 주민들에게 청주시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 권한이 지방화되고 그 지방화된 권한을 가지고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다해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지역의 균형 분산, 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도움이 확실히 된다.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지금 이제 아까 특례시가 이제 지정이 되면 네네. 이런 점들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네네. 하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불편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지금은 현재 어떤 점들이 좀 되게 불편했나요? 그동안에는? 그거는. 네네. 솔직히. 네. 말씀하시기가 좀 껄쩍지근. 아니, 이제 교수님. 불편할 수 있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주시가 지금 84만 5천이에요. 네. 공무원 수가 거의 뭐, 4,000명 가깝잖아요. 이런 가까운 구조에서, 공무원들이 또 청주와 청원은 뭐 한 7, 8년 전에 청원군과 통합을 했기 때문에 네. 공무원도 유기적인 결합이 잘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생각만 갖고 청주시를 또 발전 전략을 내세운다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청주시의 싱크탱크인 그 연구원 같은 것을 이제 만들 수가 있죠. 네. 이번에도 이제 초기에는 이승 지사도 흔쾌히 야 그럼 분원해라 청주시하고. 네. 그래서 지난번 당선되고 이후에 서로 교감이 오갔었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스톱하고 말았는데 근데 그런 관계도 이제 그렇고 또 이제 청주시가 더 이렇게 좀 경쟁력 있게 앞서 나갈 수 있는데 실질로 충청북도가 타 시군과 견주어서 놓고 봤을 때 좀 완급 조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또 당연한 거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주시가 두 발짝 뛸 수 있는데 한 발짝 반만 뛰는 경우 이런 사례도 생기고 그러면 청주시 입장이나 큰 틀에서 충청북도 전체 입장의 경쟁력에서 볼 때는 타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그 문제점도 이제 있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같이 발전하는 상생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되잖아요. 저희들 입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청주시 입장은 충청북도에서 네. 청주시만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타시군, 도내 타시군까지도 네.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주시 입장은 도에 어떤 권한을 청주시에서 받아가지고 뭐 어떤 행사 이런 것보다는 자율에 좀 권이 주어지면은 네.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하겠다 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특례시의 권한이 된다고 하면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중앙에도 권한을 좀 요청할 수가 있어가지고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힘을 합쳐서 중앙에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충청북도에 같이 타시고는 같이 균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지. 네. 도하고 갈등 관계가 부각되고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예, 예. 모색할 것이다. 네, 네. 근데 이런 갈등을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예상은 되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통합 이후에 광역시급 대도시로 성장을 했잖아요, 청주가. 그래서 그 행정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다고 보는데요. 이제는 도시의 규모에 맞게끔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택지개발지구 또 여러 가지 이제 청주시 특색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재량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책임도 뒤따라야 되고 또 충북도와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원활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잘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지금 우려하는 시선이 이런 것도 있지만 네. 특례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시도와의 어떤 그런 경쟁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100만 이상 도시들이 이번에 이제 개정안에 50만 이상 도시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긴다. 네. 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는 보시나요? 뭐 네. 조금 와전됐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원래 이제 지난 20대 국회 때는 100만 이상 도시는 법만 통과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특례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닌가요? 근데 지금도 당연히 하지만은 네. 그때 문제가 뭐냐면은 100만 이상 도시로다가만 하니까 여러 도시에서 아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 수요를 고려해야 된다,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네. 그래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혹시나 하는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은 4개 도시도 행정 수요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 좀 반영돼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번 안은 더군다나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4개 도시도 당연히 여기에 찬성하고 같이 공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100만 도시의 견제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시는 뭐 굉장히 당연하게 이제 가는 것으로 제가 이제 이 방송 4개 시가 100만 명 이상 있는 시가 수원시, 수원시, 네. 용인, 창원.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100만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성남시가 96만, 네. 거기도 뭐 거의 100만 근접했죠. 전주시가 65만, 우리가 이제 85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쭉 서치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수원시나 이런 데서 발언이 지방 수도권 도시 전주와 청주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로비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기사를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청주를 콕 집었군요. 네, 그래서 7개 마지막 전주가 6위더라고요. 네네. 왜 6위냐면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사실 특례시로해서 무지개 많이 열심히 했어요. 네. 우리 자치학회도 찾아오고 뭐 전국 또 우리 청주에서 토론회한테 쫓아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우리보다도 한 20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먼저 부각이 되고 우리는 이제 전주시 부각되니까 우리는 지방 수도권 도시 청주다. 인구 85만 청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요구. 또 세종시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충북권의 어떤 역할 과정 속에서 우리도 충북권의 핵심 수도권 도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역할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지금 아까 인구 50만 도시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가 되면은 네. 중앙 정부도 사실 의사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학자들은 특례시 이런 제도 부담도 사실은 이 특례시라는 것이 쉽게 표현하면은 특혜를 주라는 것보다도 광역자치단체, 시도의 기능을 특정 시군에게 넘기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화할 때 도로 주지 말고 시군으로 직접 주는 기능을 해야 된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돈은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한때는 우리가 한 정부에서는 도의 기능을 자치단체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너무 계층 구조로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의 마음을 중앙정부에서 읽지를 못해서 모든 행정의 결과가 좀 역작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한 계층을 줄이자 이제 이랬는데 우리나라처럼 아주 지역색이 도 단위 지역색이 강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를 못 없앴는데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 도의 기능은 작게 기초자치단체 청주시나 이 시군의 기능은 크게 그래서 이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유지 또 도 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어떤 갈등 조정, 네. 또 미처 이제 그 발전 전략이나 이런 것을 못하는 경우 지원 조장, 이런 기능만 수행하게 해주면은 사실 특례시제도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뭐 다 특례시되고 좀 이따 다루겠지만 다 특례군되고 이러다 보면 다 특례예요. 전국에 200여 개 단체가 다 특례. 차별성이 없었죠. 이러한 행정구역 명칭은 없다. 그래서 한번 대변혁이 일어나서 그런 네. 걸 종합조정하는 광역시부터 특례시까지 종합조정하는 이런 기능을 한번 재구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이제 앞서서 특례시가 지정이 되면 뭐 여러 뭐 권한을 저희가 예상을 네네. 했는데 그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가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특례시 자체 딱 지정이 되면 뭐 도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의원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무형의 가치요. 네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이제 청주가 네네. 문화도시잖아요. 문화도시 선정도 됐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이렇게 무형의 가치라고 하면 어떤 청주시만의 나름 이렇게 특화된 문화라든가 예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구애받지 않고 어떤 뭐 이제 터치받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지금 청주시보다는 특례시가 되면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런 무형의 가치를 마음껏 이렇게 표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네. 구체적인 거는 네. 지금 이제 문화 쪽으로 청주시가 굉장히 이제 그래도 문화도시 하면 또 청주 예술의 어떤 가치, 그런 공예비엔날레 직지 뭐 이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이 타 시도 그리고 그 주변 지역까지도 우리 청주시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굉장히 그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례시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의 어떤 자긍심이 또 올라가는 뭐 그런 효과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당연히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특례시 지정 자체가 도시 규모나 아니면 행정 수요 등을 인정하고 네. 한 거기 때문에 도시 브랜드가 올라간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또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도시 브랜드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어떤 자율권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 도시 브랜드를 우리에 맞게끔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각종 용역에서도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 재량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업 지원이나 아니면 투자 유치 확대, 관광산업 육성, 도시 등을 통해서 도시 브랜드가 늘어난다. 그걸 통해서 무형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학자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은 도시 브랜드를 잘 만들고 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시의 명칭은 그 네. 자체가 그 도시의 위상과 역할을 견져주는 거거든요. 네. 그냥 청주시. 우리가 대전 광역시 가면 저 광역시네. 정말. 세종 특별자치시, 오, 특별자치시네.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한 도네. 마찬가지로 청주, 그 특례시, 그러면은 기존 특례시와 광역시사의 중간적 역할을 하는 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으로 와서 몇 주쯤 되는구나. 이런 것이 그냥 피부에 와닿는 내가 거죠. 살고 있는 도시가 좀 괜찮구나. 좋은 도시구나. 인정받는 도시구나. 이제 네.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일반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네. 특례시가 돼가지고 무슨 뭐 빵을 하나 더 얻어먹는 네.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뭐 서로 시에서는 이제 도의 관계 때문에 이제 자랑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세수가 증대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이 있어야 뭘 쓰죠. 그러니까 세수가 한 3천억 증대되면은 3천억에 대한
청주 시민의 요구를 정책화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네.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도세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 중앙정부에서 직접 줄 리는 없을 테고, 줄 거, 특별 교부세가 이제 갈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큰 규모의 청주시의 규모에서 뭔가 중앙 국책 사업에 있어서 어플라이를 할 때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또 직접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커다란 프로젝트를 따와가지고 청주시에 착근을 시킨다면은 그 파급 효과가 그게 물론 직업으로도 구직 직업으로 나타날 수 있고, 네. 또 행정 서비스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간접적인 지역 그 자영업자의 어떤 그 세수 수입 증대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면은 틀림없다. 유무형적인. 그렇죠.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그 효과는 정말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자, 지금 이제 특례시와 함께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특례군입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그 특례군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군이 있는데요. 인구 3만이 현재 무너진 단양군이 이 특례군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군 지정 어떤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특례시를 요구한 거고, 네. 여기에 인구가 줄어서 이제 앞으로 얼마 가면은 자치단체 기능도 상실하게 되고 자치단체가 소멸되게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에 걸맞게 농업시군회 같은 경우 인구 비중을 3만에서 2만 만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자생력을 가지고 이 자치단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죠. 특례군은 네.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소멸될 위기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특례군으로 지정해서 네. 좀 살려달라. 그렇습니다. 이런 건가요? 네, 네. 그런 거니까 사실 특례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네네. 국가가 지방의 분권의 균형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두 텀 전에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국가가 이제는 중앙정부만,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주도 있고 대구도 있고 우리 청주도 있고 춘천도 있는, 이런 충북 내에서는 청주도 있지만 단양군도 있고 영동군도 있는, 이런 의미에서 각 지역 주민들이 정말 자기 지역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사회간접망을 똑같이 거의 네.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제대로 해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춰줬을 때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서 큰 쪽으로 몰려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도시 병현상을 통해서 국력 낭비를 하지 말고 다 분산해가지고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지역 주민들이 살아나가면은 그것이 자치단체 경쟁력을 가져오고, 또 하나는 이런 경쟁력이 이제 세계화의 경쟁력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현재 이제 오늘 계속 얘기를 했지만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여러 행정재정적인 그런 권한과 특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지역사회 그리고 또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지 좀 한 말씀씩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부터 보내주시죠. 네, 정부에서 이제 특례시를 지정한 가장 큰 목적은 도시의 규모에 맞는 행정 재량권을 부여해주고 그 재량권을 부여받은 그 도시에서 자기의 특성에 맞도록 도시를 성장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청주시는 예전에 청주시와 구 청원군민이 자율적으로 통합한 동농복합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세종특별시와 연접해서 중부권의 중핵도시로다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주시가 특례시로 된다고 하면은 네. 청주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와 협치해서 우리 지역, 우리 도내 전체를 생각해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특례시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충청북도의 맏형으로서 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참여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네. 시민들께서 특례시가 뭐야? 이렇게 잘 모르고 계신데 관심 갖는 것, 또 거기에
대해서 특례시에 대해서 좀 관심 갖는 것만 해도 정치권하고 중앙정부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도 특례시가 이번 기회에 뭐다라는 걸 좀 알고 관심 갖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청주시 그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규모에 맞게 그 행정을 추진할 수 있고 그 수혜는 당연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 법 통과와 그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하고요.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시민분들과 집행부 그리고 저희 시의에서도 어떤 큰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시민분들이 큰 관심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청주시에 이제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특례시 관련해서 이제 진행된 절차 과정, 내용 이런 것들을 지역의 학자들한테 네. 메일을 통해 충분히 이렇게 보내주고 때로는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모아서 사실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칫하면 청주시가 뭐 누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팩트를 잘 정리해서 중앙정부에 활동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특례시가 됐다고 그래서 청주시가 금방 180도 뭐 다른 시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이제 그것이 발전하는 도약의 발판 정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론 알아봤는데 앞으로 이 특례시가 어떤 건지 또 시민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청대 남기현 교수, 청주시의회 김미자 의원, 청주시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오늘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CJB 시사토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